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있었는데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치부 구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순방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가 중심이 되는 이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나토 가입국이 아니라 나토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 중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토 입장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면서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위한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년 연속 방문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번에 나토와 11개 분야에서 이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이 담긴 ITPP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네. 나토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분야를 보면 사이버 안보나 대테러, 신흥 기술 같은 분야가 있고, 또 나토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나토가 주도하는 군사 훈련에도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이 우리나라 말고 3개국이 더 있습니다. 일명 AP4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입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 이 4개국 정상이 모두 나토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이 별도의 회동을 4개국 정상들끼리 함께 갖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어제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만큼 AP4 정상들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그리고 나토가 있는 대서양 지역의 안보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이 나토와 연대해서 보다 강력한 집단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또 AP4 국가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있어서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나토 정상회의차 참석을 한 건데 한일 정상회담에 보다 더 이제 관심이 집중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의 만남은 이 두 정상이 6번째 만나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만나는 건데요. 회담이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이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보다 좀 더 친밀하고 가까워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기시다 총리가 먼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기도 우리말로요?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 양국 최대 난제였던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면서 불과 1년 만에 두 나라 사이 그 관계가 굉장히 달라져서 격세지감이다 이런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또 오염수 문제가 논의가 될 거라고 알려지면서 저도 굉장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본 측에 실제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측 전문가가 직접 그 방류 과정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이 IAEA 측이 후쿠시마 현지에 사무소를 만들고 그쪽에서 이 계획대로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지는지를 일종의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도 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이었고요. 또 이 방사성 농도 기준치 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중단하고 또 방류 과정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기시다 총리는 이 IAEA 보고서를 언급했어요.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이 문제가 없다고 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방류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건강 그리고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안심시켰고, 또 이 모니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문제 발생 시 방류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회담 결과 자료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러겠다, 파견하도록 하겠다
이런 뭐 yes or no의 답은 없었지만 하지만 이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걸 일단 담겼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시다 총리도 이 악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던 만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측이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3가지를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의 반응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오염수 문제 말고도 사실 한일 간에는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만 4번째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계 증진을 계속 이어가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격이 없는 만남을 이어가자라고 양국 정상이 합의했고 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 측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워싱턴에서 열자고 제안했고 네. 다음 달에 만날 것으로 지금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이 한일 정상은 이 워싱턴 정상회의에 대해서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국 측의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또 한일 고위 경제협의회를 연내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같은 분야에서도 관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네. 뭐 문화, 인적 교류 등에서도 협력 방안을 더 모색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윤 대통령의 어떤 발언도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이틀 차였던 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과 서방 정상들이 모인 시기에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네. 화상으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이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간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군사 외교적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2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강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는 북한 대북 공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2가지를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마침 또 어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서 예. 이 북핵에 대한 이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유럽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나 베를린, 런던도 이제 북한 미사일에 타격할 수 있다라고 예. 발언을 정상회의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했다는 내용이 반영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방 국가들과도 함께 이제 북핵에 대응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밝혀왔던 만큼 예. 이번 순방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이 지원 의지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 기금에 참여하겠다며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결론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조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이렇게 2가지를 부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런 일정들을 좀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순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정을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리투아니아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했습니다. 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 국빈급 공식 방문입니다. 통상 국빈 방문 일정과 마찬가지로 공식 환영식 그리고 정상회담 또 이제 환영 만찬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폴란드 방문에서는 경제 협력이 사실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폴란드는 우리 방산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이 방산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분야에서 금융 지원이나 규제 완화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약속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요. 이 밖에 배터리 인프라, 또 에너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 기업인들 경제사절단 89명이 동행하고 있고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폴란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이 전후 재건 사업이 이어질 텐데 이 폴란드가 향후에 재건 사업의 허브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이나 기업 간담회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 재건 사업
또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구하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